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9년 만난 남자의 배신으로 결혼까지 파토가 나버리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을 어떤 바람둥이 같은 놈 때문에 다 망쳐버리고 젊은 날에 제 시간을 다 날려버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쓰레기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 최대의 인간 쓰레기를 만난 사연을 올려보려 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정신 차리게 된 31살의 여성입니다. 저는 부모 형제 다 있으며 바르게 자라온 여성입니다. 제 생애에 큰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2019년 아주 거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 만나온 남자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끝장을 보게 된 일입니다. 제게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겼는지 정말 티끌 하나 의심하지 않았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잘 못 믿는 그런 감정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찍 대학 가는 거 접었고 네일아트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부모님이 가게를 차려주실 능력 되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가게 열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대학에 안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모두 난리셨지만 그래도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따라주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 마음 알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빨리 철이 든 편이었고 돈에 대한 중요성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진짜 둘이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남친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제가 철이 빨리 드는 만큼 남친이랑 거리감 없이 잘 지냈고 잘 맞았습니다. 저희 가게 문 닫는 저녁 시간에 와서 같이 정리도 해주고 청소도 자주 도와주고요. 진짜 오랜 시간을 만나왔습니다. 둘이 자주 붙어 다녔고 하루라도 안 보는 날이 없을 정도로 항상 모든 걸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 일 때문에 평일에는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 하고 주말에만 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기도 했고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인지 남친의 빈자리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때가 남친 만난 지 4년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남들은 남친이랑 많이 싸우기도 한다던데 저희는 싸우는 일 일절 없이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친이랑 몸이 떨어져 있으니 처음에는 정말 많이 보고 싶기도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했던 일들도 좀 하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면서 점차 좋아졌습니다. 남친도 원래 본인이 살던 고향 쪽으로 일을 갔기 때문에 식사 챙겨 먹는 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댁에서 회사 출퇴근하니 먹는 건 전혀 신경 안 쓴다고요. 또 고향으로 가니 동창들도 만나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남친이 누구 만나는 거 그닥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 몰래 여자와 단둘이 만나는 거라면 당연히 화나고 문제인 거지만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중에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조금 다르기는 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귀가를 한다던가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누구누구 만나는지 좀 예민하게 파고들 정도였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가끔은 걱정할까봐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일찍 들어왔다고 하는 날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딴 남자를 만나거나 남친 속이고 누구 만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지내며 주말에만 만나게 되었고 3년을 그렇게 떨어져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 이해해가면서 잘 만나왔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였거든요. 3년이 지나고 남친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저희는 다시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하던 거 많이 하면서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연차까지 쓰면서 본인 본가에 가는 일이 종종 생겼고 그쪽에 몇 년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 그립기도 했는지 자주 불러서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더 밀어붙인 건 저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은데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는 남친 모습에 속상했지만 남친도 결혼 승낙했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랑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준비하는 동안에도 남친은 자주 본가에 내려갔고 그냥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니 자주 찾아뵙는구나 싶었으며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저는 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예약 손님인가 싶어 받았는데 어떤 남자더라고요.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제 남친 이름을 대면서 여자친구분 맞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보냐 라고 했더니 본인은 누구누구이며 누구누구의 남자친구인데 지금 당신 남친이 내 여자친구랑 서로 만나고 있는 사이인데 알고 있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혹시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세요? 라고 말했더니 지금 남자친구 광주 내려와 있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친이 본가인 광주에 내려가 있었던지라 순간 놀라기도 했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맞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뭐죠? 지금 제 남자친구가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는 소린가요? 네, 그쪽 남자친구가 말 그대로 제 여자친구랑 바람 피고 있다고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말입니다. 딱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드렸고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쪽 남자친구가 제 친구거든요. 이 새끼가 나 모르게 제 여자친구랑 몇 년을 놀아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진짜 이 새끼 확 뭉개버리려고 하다가 참고 그쪽 번호 따서 전화한 겁니다. 그쪽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진짜 이 거지 같은 말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남친이 왜 그렇게 본가에 내려갔는지 그동안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기어 내려갔는지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둘이 밤에 술집에서 있는 걸 아는 지인이 사진을 찍어 보내줘서 처음에 알게 되었다면서 그날 당장 가서 가만 안 두려고 하다가 참고 이를 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현재 바람난 그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서로 얘기했는데 기가 차고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 같아 저한테도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장 광주로 내려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둘이 가만히 둘 거냐면서요. 도대체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고 만약 둘이 전에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보니 확실하게 제 남자친구가 맞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구쳤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샵에 예약되어 있는 거 다 취소하고 바로 내려갔는데 그 남자가 알려준 위치로 가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자세히 보니 남자친구 메신저 사진에 친구들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그 남자도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기도 했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여자친구한테 바람 폈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둘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지만 요즘은 잘 만나지도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한다는 거 대충 알고 있는데 진짜 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저도 알아야 할 것이고 직접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고 광주까지 내려오라고 한 거라고요. 그 남자 말하는 거 듣는데 1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이미 상견례까지 했고 부모님들 상견례까지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그 정신 나간 인간들 직접 만나러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둘이서 아주 맛있게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는 그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 일 때문에 회사 연차까지 쓰면서 둘을 미행까지 하면서 지냈더라고요. 저희 둘이 나타나자 두 사람이 너무 놀랐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보자마자 머리끄덩이 잡아 흔들었고 그 남자 또한 제 남자친구 죽박 날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어 그 여자 멱살 잡아 흔드는데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저를 잡아 뿌리치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지랑 몇 년을 만나왔는데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한다는 말이 진짜 미안한데 우리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쳤어. 라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라고 했어? 상견례까지 한 인간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너 때문에 피해본 우리는 뭔데? 니들이 인간이니? 그렇게 좋아서 못 살 거면 둘이 살던가. 발목을 왜 잡고 난린데?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질질 짜고 앉아있고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라고 쌩 난리를 치며 소리치고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지 친구인 그 남자한테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그리고 세정이 지금 임신한 상태야. 내가 애 아빠야. 그리고 수정이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결혼 준비한 거 다 책임지고 알아서 정리할게. 평생 용서 못한다 해도 다 이해할게. 라는 개 막장 클라이막스를 내뱉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는 둘 다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어버렸고 더는 그들을 때려 눕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나와 술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모든 걸 다 정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람핀 인간이 다른 여자랑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고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복잡했습니다. 저의 9년에 걸친 연애와 결혼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했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일을 생각하면 엊그제 일처럼 선명하고 치가 떨리는 일이었지만 만약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 큰 일이 생겼을 테니 어찌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는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살고 있고 그 광주에 살고 있는 남자와 아직 연락 주고 받으며 삽니다. 오빠 동생으로요. 처음에는 둘이 몇 번 만나면서 사귀어 볼까도 생각했지만 인연은 화가 나고 열이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맺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멀리 떨어져 살며 오빠 동생 사이로 아주 친하게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이 많이 있었지만 임신까지 했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복수를 하겠어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던 건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현재 제 삶의 행복을 느끼며 잘 살고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길 잘해.